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본 다음에 전문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정신 차리고 1년 반 빡공해서 올해 서강대학교에 편입학한 학생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는 영어 점수가 60점, 50점 이렇게 받을 정도로 처참했었고요. 그랬던 제가 군대에서 토익 500점도 안 되던 시절부터 2년간 어떻게 공부해서 편입 합격이라는 점수까지 이뤄낼 수 있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두 단계를 거쳤어요. 처음 1년은 토익을 공부하는 기간으로 삼았고, 처음 1년 동안 공부해서 have, make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장의 오형식도 모르는 상태에서부터 토익 800점대까지 올리는 게 첫 번째 단계였고요. 그 토익 800점대에서부터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편입 영어만 공부해서 토익 900점대까지 끌어올리고 편입 영어 합격을 합니다. 저는 인서울, 서강대 학교, 영문학부 등 7개 학교에 합격을 했고요. 지원할 시기에 당시에 모의고사 등수는 한 상위 4% 정도, 100분이 97 정도 되는 점수까지 끌어올렸었습니다. 그러면 그 비결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 저는 영어를 시원스쿨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배우는 식으로 문장의 오형식부터 배운 게 아니라, 나는 I, 너는 you, 쟤는 he or she,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나는 간다, I go, 나는 하려고 한다, I try to, 나는 원한다, I want to, 뭐 이런 거부터 배웠었어요. 그래서 시원스쿨을 한 2달 정도 하면서 그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훈련하고 반복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연습을 했고, 그렇게 하니까 영어가 이제 조금씩 배워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영어를 공부하는 거는 결국 반복이고 계속 내가 스스로 그 문장을 만들어보고 이해하려는 연습이 중요하다는 걸 그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됐는데, 제가 쓸 수 있는 어휘력이 너무너무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력을 좀 늘리고자 이제 저는 중학교 뜯어먹는 중앙영단어 1800제라는 책을 사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단어장 하나를 떼는데 저는 한 6개월 정도 걸렸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군대에서 그때 공부를 했고 공부 습관이 전혀 안 잡혀 있어서 하루에 2시간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서 취사병을 제가 했었는데, 취사병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데 이제 10시부터 이제 12시까지 연등하는 시간에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800 단어를 떼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렸고, 근데 그때는 제가 그거에 대해 엄청 뿌듯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1800 단어를 다 외우고 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 공인 영어 성적 시험 같은 거에 도전을 해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가늠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익 군대 보급품으로 토익 기본서가 들어왔었는데, 해커스 토익 스타트 RC라는 교재였습니다. 그 교재를 이제 3회독을 돌렸고요. 이제 3회독을 돌리니까 처음엔 문장의 오형식이 뭔지,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도 몰랐었는데, 이제 그런 문법 용어들이 하나씩 보이고 그 문법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가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냥 뭐 그 교재를 뭔가 문제집을 푼다, 진도를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매 이제 밤 10시만 되면 12시까지 2시간 동안 공부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뭐 소설책 읽듯이 그냥 쓱쓱 넘기면서 보고, 풀라는 거 풀어보고, 그 다음에 기존에 했던 시원스쿨이나 중앙영단어도 조금씩 같이 하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8개월 정도 하고 나서 이제 ETS 천재 이제 넘버 2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모의고사 점수가 한 600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문제집이 엄청 쉬운 편에 속해서 실제 시험을 봤으면 500점대가 안 나왔을 수도 있고 500점대가 나왔을 수도 있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600점대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니까 엄청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때 영어 30점, 거의 뭐 아무것도 몰랐다고 봐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고 바로 자퇴를 했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만 다니고 바로 칼자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검정고시를 봤었고, 전문대학교 다니고 졸업을 했었기 때문에 영어를
공식적으로 배운 일이 아예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8개월 동안 제가 나름대로 꾸준히 하루에 2시간씩 앉아있는 거를 힘들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공부를 해서 토익 600점을 만들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기적적인 일이었고, 아, 나 정말 천재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 기준 이제 토익 600점이면 엄청 높은 점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뭔가 재능이 있는 사람인가 봐, 영어를 뭔가 깨달았다, 이런 건방진 생각을 그때부터 슬슬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월 때쯤에 이제 군대를 전역을 하고 이제 남은 4개월 12월까지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마음 먹었던 게 올해 12월 안에 900점을 만들면 토익 900점을 만들면 편입을 도전하고 900점을 만드는데 실패하면 편입을 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4개월 동안 정말 하루 한 10시간씩은 토익에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주말에는 알바를 해서 아마 평일에만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이제 저는 한 달에 100점씩 쭉쭉 오를 줄 알았죠. 근데 어림도 없죠. 계속 50점, 70점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790점대에서 한계를 맞춰서 그때부터는 이제 학원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원 박혜연 선생님, IBM 현강을 다니면서 이제 점수를 800점대까지 끌어올렸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900점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편입 공부를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될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공부하니까 900점은 안 되더라도 800점대는 되는구나. 그러면은 서성하는 못 가더라도 인서울은 할 수 있겠지라는 또 건방진 생각으로 편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졸업 이제 그 전문대학교 이제 졸업 학위가 있으니까 그거 학점을 인정받아서 이제 학점은행제로 학사 학위를 취득을 병행을 했고요. 조금이라도 경쟁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면서 정병권 신촌단과 현강을 1월부터 12월까지 쭉 수강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나니까 6월달쯤에 그 외대 기출문제를 한 2시간 정도 제가 풀었는데 이제 80점 정도 시험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병권 선생님이 그 정도 점수가 나오면 서성한도 노려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정말 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단어 외우는데 시간을 무진장 쏟아부었고, 그리고 토익 800점이 나왔는데도 정병권 선생님의 강의가 이해가 안 되고 독해가 분석이 안 되고 글을 읽어도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1년 동안 그냥 단어를 외우면 단어만 잘 버텨도 편입은 합격할 수 있다는 말을 거의 그냥 맹신하듯이 믿으면서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해는 그냥 이해가 안 되면 그 좋은 말 하는 건지 나쁜 말 하는 건지 대충 무슨 말 하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으면 다 모르겠고 정답만 찾는다라는 마인드로 배웠습니다. 그게 정병권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영어 시험을 잘 보는 팁을 알려주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진짜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나 이미 어느 정도 영어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영어를 이제 한국에서 배운 게 아니라 영어를 영어로 배운 분들 같은 경우에 정병권 선생님 수업을 좀 잘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한국인들이 영어 시험 잘 보는 법을 알려주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강대 영문학부 와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정병권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원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제가 그래서 편입할 수 있었던 비결은 들으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첫 번째는 무지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한 편입 경쟁자들이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냥 제가 토익 600점만 받았는데도 전 제 영어 천재인 줄 알았고 진짜 제가 할 수 있다고 믿었었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현실을 조금만 더 빨리 파악했으면 진작에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편입 정보를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영상들이나 정보를 많이 찾아보고 계실 텐데요. 어느 정도 내가 궤도에 오르고 내가 편입판에 딱 뛰어들었을 때 그래도 한 상위 20% 정도는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지금 정보를 찾아보실 게 아니라 단어를 하나 더 외우시고 기본서를 하나 더 보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토익을 먼저 도전해 볼 수도 있고요. 편입 영어를 바로 시작하셔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토익 공부는 편입 영어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다 결국 똑같은 영어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익을 공부한 것도 토익 문법이 편입 영어 시험에도 나오고요. 그게 도움이 아예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토익 공부가 도움이 안 됐다면 그거는 토익 공부를 진짜 요령만 익힌 거겠죠. 그래서 저는 뭘 하든 일단 시작하라는
뻔한 말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성공했던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어느 정도 내가 그 시장에 진입했을 때, 그 편입판에 진입했을 때 상위권 정도가 돼 있어야 그 자신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거를 굴려가면서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막 학원 등록해서 이제 학원 다니는데 맨날 내가 학원 가서 바닥 깔아주고 있고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그게 학원에서 버티는 게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네, 실제로 학원 수업을 따라가기도 버겁고 여러모로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는 걸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2년을 잡으시고 하시는 것도 저는 매우 추천합니다. 특히 노베 학생들이 뭐 1년 만에 편입했다 이런 학원 광고들 정말 많이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1년 동안 노베로 해서 뭐 낮은 학교, 인서울 정말 턱걸이로 가는 학교에 그것도 원하지 않는 과를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진짜 2년을 쏟아붓더라도 내가 서성한 아니면 중병 외시까지는 노려볼 만큼의 어떤 노력을 해볼 거냐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후자가 더 좋다고 생각해서 바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도전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저를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영어를 못하고 얼마나 베이스가 없는지, 그러면서 동시에 몰랐거든요. 저의 성장 가도가 얼마나 더딘 거고 저가 해야 할 일이, 나아가야 할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를 몰랐거든요. 그게 제 성장의 비결이고 성공의 비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색을 그만하고 단어를 외우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라도 더 풀고 반복하고 회독하고 다시 풀어보고 완벽히 이해할 때까지 그 교재를 또 꼭 보고 또 보시라는 겁니다. 네, 오늘 할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얘기가 많으면 결국 영상을 쭉 보고 나서도 내가 뭘 봤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어를 열심히 외우시고 똑같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독해가 늘으려면 계속 글을 반복해서 많이 읽어봐야 되거든요. 계속 익숙하게 봤던 글이 이해가 결국 되는 거고, 내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던 글은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편입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내가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해석이 안 되는 마술을 경험합니다. 이거를 어려운 글일수록 점점 더 그래요. 이건 나중에 한글이 돼도 그런데 그 편입 영어 지문 자체가 그렇게 난이도가 낮지가 않다 보니 모든 단어를 알고 있는데도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 뭐 천일문은 구문 독해를 연습하고 와야 되냐? 제가 구문 분석이 안 돼서? 아니에요. 단어가 다 아는데 의미가 해석이 안 된다는 거는 구문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진 문장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문장을 2번, 3번, 4번 보면서 그 해석에 익숙해지면 됩니다. 가능하면 그 해석을 듣고 다시 받아들이고 내가 또 혼자 읽으면서 똑같이 해석해보고, 이러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다시 분석해보고, 만약에 강의가 아니라 교재를 보는 거라면 그 교재에 나와 있는 해설을 보고 내가 해설을 안 보고 다시 봤을 때 그 해설처럼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지를 보고, 안 되면 다시 해보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결국 양으로 많이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절대적인 양과 시간이 투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쏟아 부으시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그냥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눈앞에 있는 문장, 눈앞에 있는 지문, 눈앞에 있는 단어를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영어를 잘해지는 특별한 방법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어떤 교재를 보시든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그 교재,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교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공부하는 게 최고의 빠른 방법이에요. 저는 요즘 그런 말을 되게 와닿는데, 정도가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해하고 한번 봤던 모든 문장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 영어 실력이 되는 거고, 그게 시험장 가서 똑같이 나오면 보이는 거고, 난생 처음 보는 글이 나오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저의 공부 방법이었고, 제가 중학교 때 60점 검정고시 전문대를 넘어서 서강대학교 영문학부라는 합격에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했던 말의 요지를 잘 기억해서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이 밖에도 편입을 하면서 느낀 점, 또 편입 후에 느낀 점, 그리고 제가 편입할 때 이런 걸 생각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점들을 계속해서 올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할 만한 어떤 그런 동기부여 측면의 글도 한번 써서 영상으로도 같이 만들려고 해보겠습니다. 아래 링크 블로그도 한번 들어가서 제 편입 일기도 봐주시고요. 네, 구독해 놓으시고, 네, 틈틈이 힘드실 때, 또 고민이 되실 때, 방황하게 될 때, 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